2주간의 스포츠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 토레카 매거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신혜님을 영접하실 5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널 공지에 있는 이벤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한국 야구가 프리미어12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삐걱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준우승과 더불어 2020 도쿄올림픽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전 완패, 일본전 2경기 연속 패배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국제 경기를 통해 각종 사건과 경기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내 리그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했던 KBO의 계획 또한 어긋났죠. 물론 새로운 연건들이 투타에서 모두 등장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1도 없진 않습니다. 두산의 투수 이영하는 올 시즌 17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12에서는 불펜 투수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용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죠. 그리고 야수진에서는 키움의 중심 선수 이정우, 김하성 두오가 활약하며 한국 야구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정우는 다양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타격을 보여주었고 김하성은 장타력과 유격수로서의 수비를 안정적으로 소화해냈습니다. 이렇듯 아쉬운 결과 속에서 위안을 준 연건들이 앞으로의 국제경기에서 사이다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네요. 어쨌든 대회는 끝났고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불거진 문제점들을 보완해야겠죠. 또한 가능성을 보여준 젊은 선수들을 발전시켜 김광현, 양현종, 자완 원투펀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대표팀에 새로운 피수열로 다가올 올림픽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하나의 투수 김성훈 선수가 만 21세의 나이로 실족사한 사건으로 야구계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하나에 입단하고 1군 무대에서 50이닝밖에 뛰지 못하며 날개를 채 펼치지 못한 아기 독수리 김성훈 선수,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국가대표팀이 레바논전에 이어 19일 열렸던 강호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0대3으로 패하며 이번 A매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는 1무 1패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벤투 감독에 대한 경질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인범의 무리한 기용과 김신욱의 활용, 느린 후방 빌드업 등 전술적 완성도 부족에 대한 것이 비판의 줄을 이루고 있네요. 최근 3경기 2무 1패로 고전 중인 벤투호, 무리 없을 거라 생각했던 2차 예선부터 흔들렸기에 제2의 슈틸리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잠깐의 성장통이라 여기고 그가 구상하는 큰 그림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아마 기회는 한두 경기 정도. 내년 3월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인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는 벤투가 완성한 대작을 보고 싶네요. 한편 EPL에서는 역시나 우리응 손흥민이 맹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사령탑으로 부임된 후 그의 첫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데뷔골을 신고한 것인데요. 전반에만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어 무리뉴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리뉴 감독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은가 동시에 이 경기 최우수 선수, 13라운드 2주의 선수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었죠. 한편 손흥민은 에이전트사와 계약서 존재 여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가 에이전트의 결별을 통보하며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에이전트 스포츠 유나이티드 측에선 손흥민과 갈등은 있었지만 합의된 결별은 아니었고 선수 서명이 담긴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하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손흥민 측은 절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무리뉴 체제에서 첫 경기를 산뜻하게 시작한 손흥민 선수, 모쪼록 계약서 문제가 잘 해결되어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라운드가) 끝나가는 한국 프로농구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던 서울 SK나이츠가 12승 4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를 달리고 있는 원주 DB가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에도 불구하고 서울 삼성을 잡으며 11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로 DB는 SK와의 격차를 1.5경기로 따라붙었고 이 경기에서 패한 삼성은 4연승 후 2연패를 기록해 승률이 5할 아래로 떨어지며 공동 5위에서 단독 6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KGC와 팬서비스 논란이 있었던 전주 KCC의 경기에선 라거나가 20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활약을 앞세운 KGC에게 26득점 차 떡실신을 당했습니다. KGC의 승리로 두 팀 모두 나란히 공동 4위를 마크하여 3위 인천전자랜드와 한 경기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전주 KCC의 상태가 처절한 패배 때문이었을까요?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 소녀 팬의 하이파이브를 대다수의 선수들이 외면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승진 선수 또한 안타깝다, 100% 선수들이 잘못한 거다 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KCC는 다음 홈경기가 열리는 12월 전자랜드전에 해당 소녀 팬을 초청해 선수들과 포토타임을 갖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으로 비춰져 대중들의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은 17일 오클랜드에서 열렸던 뉴질랜드와의 3차전에서 패배하면서 중국 뉴질랜드와 2승 1패 동률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상대 골 득실에서 뉴질랜드에 앞서 2위로 힘겹게 2020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예선 상대팀들이 모두 지역 예선을 통과한 강팀인 만큼 본선 진출을 위해선 앞선 경기에서 보여준 기복을 줄이고 조직력을 탄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여자농구에서는 도쿄올림픽 일정으로 인해 시즌 중 이례적으로 주어진 휴식기가 있었는데요. 휴식기가 끝나고 막 돌입한 국내 여자농구 2라운드에선 1라운드 개막전을 치렀던 삼성생명이 또 아산우리은행과 2라운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우리은행이 79대 5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5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2라운드의 끝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V리그 소식입니다. 한 선수, 문성민, 배우나 이소영 등 V리그의 간판 스타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기용한 신예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의 김지한 선수와 삼성화재의 정성규 선수가 떡상 중인데요. 에레안데스의 부상으로 인한 외인 교체에 이어 문성민마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해 고통을 받고 있던 현대캐피탈에 3년차 레프트인 김지한이 코트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19일 KB 손해보험전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인 19득점을 기록하는 등 핵심 전력으로 발돋움 중입니다. 삼성화재에는 정성규가 부상 후 컨디션 난조를 겪는 송이채를 대신했는데요. 11득점을 기록한 화려한 데뷔로 삼성화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부에선 GS칼텍스만 발 뻗고 자겠네요. 1라운드는 전승으로 출발하고 2라운드에 들어선 선수들의 부상과 집중력 저하 등으로 주춤했지만 입단 동기인 한송이와 박혜민 선수가 폭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17일 펼쳐진 흥국생명전에서 에이스 이소연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2~3세트를 연이어내주며 위기에 봉착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2년차 신인 한송이 선수가 등장해 무려 70%의 공격 성공률로 경기를 뒤집고 GS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0일에 진행된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선 또 다른 입단 동기 박혜민 선수가 이소영 선수의 공백을 완벽히 메꿨습니다. 이날 박혜민 선수는 러츠 강소희 선수와 함께 11득점을 뽑아냈고 리시브에도 적극 가담하는 모습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명으로 인해 GS칼텍스는 더욱 막강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예들의 활약으로 더 흥미로운 V리그가 기대되네요. 이상 2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 토레카 매거진이었습니다. 다음 토레카 매거진에서는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